펄어비스는 주가도 25,000원 하던 게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2.5배가 올랐잖아요.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그거를 기업가치 어떤 재무제표 같은 거 봤을 때 싸다고는 할 수 없었단 말이야. 워렌 버핏은 경영자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봐요. 펄어비스는 양치기 소년 짓을 많이 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모든 면을 종합했을 때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 게임을 그래도 좀 아는 입장에서 이 게임이 그 정도 게임이 아니라는 걸 나는 예상이 돼. 그래도 5일선이나 20일선 깨지면 파셔라. 오늘 깨졌어요. 그럼 손절하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넣고 내가 30% 박살났다. 그래도 1,500은 건지실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사님 채널에서 굉장히 핫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요즘에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68,000원이 됐다가 30% 하락한 걸 이사님이 맞추셨다고.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올릴 때 이제 네. 이거 지금 팔았으면 좋겠다. 모르고 네. 사신 분들 위험하다. 이제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어떻게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저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주식 단타 차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장기 적립식 투자라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너무 차트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채널 지금 뭐 영상 남덕현의 청년인생 공략술은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3일 전에 4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은 주식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제 과거의 초보 투자일 때의 실패를 좀 반추 삼아서 제가 좀 경험한 돈 버는 주식 투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펄어비스 주식은요 게임주잖아요, 앵커님. 저는 여러분 게임 회사 출신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를 하기 전에 2021년 정도까지 게임 회사에 꽤 오래 다녔어요. 대기업도 다녔고 창업도 했었고 이 중소기업도 다녔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 주식들의 특징은 NC소프트도 그렇고 네오비즈도 그렇고 넥슨도 그렇고 뭐 데브캣 스튜디오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요번에 펄어비스도 그렇고 게임이 출시되기 한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게임 출시 당일 뭐 일주일 전 혹은 게임 당일날 폭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대치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결과물이 이익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예외가 데브캣 스튜디오라고 해서 기대치가 별로 없어서 별로 안 올랐는데 6개월 동안 출시하고 나서 야 이게 뭐 잘 팔린다 괜찮다 해서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NC소프트의 아이온 2라고 엄청 떨어졌다가 우리가 엄청 잘 고쳐볼게 해서 이제 NC 믿고 올라간 경우는 그런 특수 경우고 대부분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하락장이 왔는데 알트코인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더 떨어지는 게. 그런 패턴이 막 반복되어 왔다고 하면은 야 이건 거의 조심해야지가 맞잖아요. 근데 요번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광고를 잘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조성을.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패키지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 들어오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온라인 게임은 다달이 결제를 하니까 수익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GTA 6 같은 세계적인 게임도 그 수익이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패키지 게임 한 번 팔고 끝이니까. 근데 이건 그런 형태의 게임이었단 말이죠. 펄어비스에서 만드는. 제가 그런 영상 올렸던 이유가 지금 가져온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이 책에 나온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살 때 보는 4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들면서 반박을 했어요. 펄어비스는 그런 회사가 아닌 것 같다. 워렌 버핏은요 여러분 1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잘 알고 이해하는 분야의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펄어비스 주주분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이거죠. 여러분 펄어비스 게임 해보셨습니까? 펄어비스에서 나온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해보셨어요? 검은 사막의 운영 요소가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이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쪽에 게임성과 조작성, 그래픽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의 깊이 이런 거 아세요? 그 다음에 검은 사막이 그때 펄어비스가 이 뭐 고티급으로 비교하는 뭐 젤다의 전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레드 데드 리뎀션에 뭐 그게 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저기 뭐 있지? 뭐 검은 신화 50 정도는 뭐 우습다 등등등. 보다 뭐 위쳐 3 이런 트리플 A 게임 대작들 그런 좋은 장점을 섞어가지고 막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런 게임을 해보셨어요? 위쳐 3 해보셨어요? 엔딩 보셨어요? 파이어 앤 와인이라고 DLC까지 해보셨어요? 위쳐 본편하고 파이어 앤 와인 분위기가 이게 확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럼에도 그 성공한 위쳐 3가 전투 시스템은 거지 같다고 욕을 쌍욕 먹은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검은 신화 50 중국에서 성공한 그 게임이 메타크리틱 점수 82점 나왔는데 야 우리도 뭐 80점 정도 한 82에서 85점은 나오지 하면서 막 90점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볼 때는 바이럴 돌린 광고 아마 주주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무리 게임판을 떠난 지 좀 됐어도 5년 이상 6년 이상 됐지만 발더스 게이트 3, 위쳐 3, 레드데드 리뎀션, GTX 6 이런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들이 진짜 성공하기 어렵고 엄청난 자본과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한 게임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트리플 A 패키지 게임을 처음 만드는 펄어비스가 게다가 도깨비라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주가 방어용으로 썼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이 신뢰성 없는 회사가 한 번에 이걸 성공할 수 있겠냐. 그리고 기대치가 그 정도면은 이 정도 기대치로 올랐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게임에선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켜가지고 지금 25,000원 하던 게 6개월 만에 68,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 투자 기준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손절 라인이라든가 매도 라인 이런 거 기준이 없으신 분들 메타크리틱 점수 몇 점 나면 얼마 판다 이런 거 기준 없이 고점에 사신 분들 특히 빚내서 사신 분들 남의 말만 듣고 사신 분들은 저라면 68,000원일 때 원금은 지금 다 빼겠다. 그리고 나라면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하면 5일선이나 20일선 이평선 깨지면 전량 손절을 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지금 그거 깨졌어요. 30% 떨어지면서.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요. 이제 더 들고 가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한 내가 그 분야 종목을 잘 이해하고 있냐는 진짜로 잘 알고 있느냐 수준인 거예요. 그냥 안다가 아니라 진짜로 잘 이해하고 있냐. 진짜로. 제가 왜 이게 나오겠어요? 저는 게임돌이 출신이기 때문에 발더스 게이트 1이라는 엄청난 명작을 90년대에 막 했단 말이에요. 발더스 게이트 2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는지 이상하시죠? 모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알 거예요. 발더스 게이트 1, 발더스 게이트 2라는 이런 트리플 A 게임의 원작의 원형 서양에서 초대박치는 그 패키지 게임 그 게임이 10년 만에 3부작이 나와서 게임 오브 더 이어 발음이 좀 이상해요. 고티를 받았어요. 최고의 게임 엘든링급 그런 상을 받은 발더스 게이트 3라는 게임이 라리안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회사는 이 게임 개발하느라고 파산할 뻔했어요. 엄청난 인력,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1부, 2부, 3부 중에 3부는 좀 너무 날림으로 만들지 후회가 남는데요. 근데 이 게임은 이 발더스 게이트 3 만들기 전에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1, 2라는 또 그 히트 게임이 있었고 그 앞에도 90년대부터 막 그런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기술력이 있고 나름대로 검증되고 좋은 회사인데도 이런 트리플 A 게임 대작 게임을 만들었더니 야 우리도 꽤 힘들었어. 하지만 원래 기술력이 있으니까 상 받을 만큼 만들었어 했거든요. 근데 붉은 사막은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임을. 인력도 적다고요. 트리플 A 게임에서 스토리 같은 거 스토리 작가가 몇 명이 붙는지 알고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토리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저기 뭐 가가지고 너 깃털을 좀 받아와라 나무에서 뭐 도토리를 떼와라 한 다음에 갖다 주는 식으로 만들면 게이머들은 참 의미 없는 한국식 노가다 퀘스트를 준다고 해서 바로 싫어요를 누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지금 저기에 300년대 공복된 나무가 있는데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뭐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는 이 도토리를 저기다 발라줘야지만 제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돼지가 뭔가 치유가 되면서 여기에서 뭔가 뭐 거대한 악과 싸우는 우리의 뭐 아군이 될 수 있다. 이 정령 세력이 뭐 이런 걸 심어줘서 내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가지고 도토리 뿌리를 캐고 여기다가 누가 마법사를 만나서 마법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중간에서 그거를 가로막는 악의 보스가 있어 걔를 때려잡고 딱 해서 야 내가 이 퀘스트를 했어.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 작가와 기획자거든요. 근데 이 펄어비스는 전통적으로 제가 회사를 봐온 경험에 의하면 기획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개발이 강한 회사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힘이 세다는 건 기획이나 스토리 쪽이 좀 약하고 기술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런 트리플 A 게임은 그래픽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맛깔나게 돼 있고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가 야 이런 것도 돼야 하는 게 돼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마이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조그맣게 마이크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게 고장 났을 때 여기서 음성을 녹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임들은 마이크에서 뭐 남석현 이사님 말을 하세요라는 이런 퀘스트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면 여기 녹음이 되죠. 근데 얘를 끈 상태로 말해도 여기 녹음이 되죠. 그쵸? 그럼 어떤 놈들은 이걸 꺼버린다고 게이머 중에. 왜? 심심해서. 아니면은 몰라서. 얘를 활성화시키는데 얘를 활성화 안 해서 얘만 켜줘도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이 방송이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리플 A 게임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옆에 지금 여기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앵커님이 계시잖아요. 내 것도 끄고 이것도 꺼버렸어. 활성화를 안 시켰어. 근데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럼 앵커님 마이크 제 목소리가 아주 정확히는 안 되지만 들어가죠. 그렇죠. 조금 음질이 떨어지게. 그러면 영상을 딱 틀었을 때 앵커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제 목소리 좀 울리는 걸로 화면이 영상이 재생되면서 아 너는 한 80점밖에 못했다. 퀘스트를. 너는 내가 보상을 100점이 아니라 80점만 줘야겠다. 왜 너 음성이 별로였어. 다음엔 잘해봐. 아 그럼 내가 다음에 할 때는 뭘 잘못했지.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이거 꼭 설정해야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트리플 A 게임들은 앵커님 것도 끈 거야. 근데도 목소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에 녹음이 되거든요.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울리는 거지 같은 목소리로 녹음이 돼서 너는 퀘스트를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 그래서 너는 엔딩 거대한 악과 싸울 때 우리가 도와주진 않을 거야. 그냥 물약을 줄게. 힘 써봐. 노력은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은 앵커님이 없이 나 혼자 녹음해. 그러면은 나 혼자 떠들어서 이게 영상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는 퀘스트 실패야. 다음부터는 훌륭한 앵커님을 모셔봐. 근데 앵커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 앵커님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동네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어. 그럼 할아버지는 이상한 농담을 해서 이걸 망칠 수도 있고 몬스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용이 나와요. 갑자기 용이 나와가지고 막 불을 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구현하는 게 트리플 A 게임이에요. 경우의 수를. 그러면 유저가 어떤 방식으로 이 퀘스트를 해결을 하든 야, 이 게임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되네. 재밌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다 경우의 수를 구현을 하려면 개발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저가 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99%의 유저는 이상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개발 기간도 오래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치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방송을 준비하다 갑자기 게이머가 방송 끝까지 안 하고 막 딴 데 가서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해도 이게 또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기다리던 앵커님이 가버렸습니다. 넌 퀘스트 실패입니다. 이게 트리플 A 패키지 게임 고티를 받는 게임들 이 정도가 퀄리티가 쭉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펄어비스 붉은 사막 투자하신 분들 이 정도 게임을 첫 번째 내가 해봤습니까? 그거 비교 분석 됩니까 지금 저처럼? 검은 사막이라도 해봤습니까? 거기랑 비교되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그 게임들 트레일러 봤습니까? 그 게임들 나오고 그 외국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습니까? 지금 펄어비스가 2년 동안 적자 보고 있는 회사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PE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여기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게임 스토리 작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럼 스토리가 약하다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은데 자체 개발 엔진을 만든다고 하는 회사인데 자체 개발 엔진을 인원이 적은 회사가 만든다고 하면은 완성도가 더 떨어질 상업용으로 검증된 언리얼 엔진 쓰는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법이라고 이렇게 유출된 게 있는데 조작법이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임이 검은 사막 때도 그랬는데 얘도 이렇게 복잡하면은 문제점이 답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면 야 내가 투자해가지고 25,000원 3만원에 타서 지금 68,000원인데 일단은 최소 절반을 팔거나 원금 빼고 이거 출시 당일날 점수 뜨는 거 보고 다시 진입을 결정해도 이 확률이 훨씬 좋았죠. 그 다음에 남의 말만 듣고 탄 사람이라면 그냥 나 모르고 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원금 지키라고 한 제 얘기가 맞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는 이 정도를 알지 못하면 개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TF 지수 위주로 분할해서 DCA를 하는 게 이유예요. 나는 이 정도를 제가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개별주를.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주식 투자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막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공장을 가봤냐고 아니면 그 보고서 다 보고서 뭘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근데 이게 4가지 원칙 중에 1번이었어요. 보세요. 잘 모르고 투자했죠. 그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럼 2번 워렌 버핏 투자할 때 주식 고를 때 두 번째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가치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삽니다. 가치의 성장이 예상될 때. 여러분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펄어비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알고 투자하셨습니까? 그 설명이 돼야 돼요. 남이사님 왜 2022년에 제 책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에 나와 있잖아요. 왜 서울역 앞에 그 아파트 5억 6천 주고 샀습니까? 지금 15억 하는 아파트 써놨잖아요. GTX-A가 착공을 들어간다. 이거 삼성역까지 뚫리면 위력이 세고 그 앞에 삼성의 코엑스 같은 거 서울 북부 역세권 사업에 삽을 떴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삼성물산 저기 리모델링 한다. 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옆에 저기 부가현 2구역 3구역 새 아파트 들어오면 영향이 있다. 막 이런 거 써놨단 말이에요. 스케줄대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딱 있어. 그리고 그런 게 됐을 때 과거에 어떻게 집값이 올랐는지 검증이 됐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 그걸 들은 제 와이프가 진짜 그렇게 되겠네 합시다. 설득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있냐고요. 지금 펄어비스에 2028년에 도깨비가 나옵니다. 도깨비 2019년에 발표고 21년에 트레일러 나왔는데 2026년까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개발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개발을 한대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검은 사막 2021년에 발표하고 지금 2번이나 발매 연기를 4분기 되면 이런 거야. 검은 사막 언제 나옵니까? 왜 약속한 대로 안 나옵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케이. 지났어. 6개월 지났어. 이거 왜 안 나옵니까? 올해 4분기에 나옵니다. 오케이. 4분기에 왜 안 나옵니까? 내년 1분기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걸 반복했던 회사라고요. 도깨비는 개발도 안 하고 거기에 NFT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경제 그 다음에 NFT 블록체인 경제 그 다음에 클레이튼이라는 어떤 회사하고 저기 USDC 막 이런 코인 같은 거 막 묻었었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핫했던 단어들 다 붙어가지고 그때 펄어비스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만 5천 원까지 떨어지고 실현이 안 됐죠 현실이. 그럼 여기는 본인들이 주가 보호를 위해서 되게 주주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회사라면 설익은 거 발표는 안 되는데 발표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 어떤 호재를 내가 확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까? 두 번째도 틀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한가?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과거 예를 봤을 때 네 번째 워렌 버핏의 철학 네 번째 매우 매력적인 가격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진짜로 알고 있는 분야이고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앞으로 2년 3년 뒤에 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명확한 게 있는 상태에서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들인 가운데 주가가 근데 비싸 안 사. 주가까지 매력적인 가격일 때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근데 펄어비스는 주가도 25,000원 하던 게 68,000원까지 제 영상 올린 3일 전에 올라왔잖아요. 단기간에 주가가 2.5배가 올랐잖아요.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그거를 기업 가치 어떤 재무제표 같은 거 봤을 때 싸다고는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네 개가 다 틀렸잖아요. 워렌 버핏의 기준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워렌 버핏은 경영자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봐요. 주주를 대하는 게 형편없으면은 경영자가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책에 나와 있단 말이죠. 펄어비스는 양치기 소년 짓을 많이 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종합했을 때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 게임을 그래도 좀 아는 입장에서 이 게임이 그 정도 게임이 아니라는 걸 나는 예상이 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유튜버도 그렇고 무슨 뭐 증권 방송도 그렇고 특히나 트위터 같은 데서 막 주식이나 코인 잘 맞췄다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뽐뿌질하면서 막 사라고 자기 물량 떠넘기게 내 눈에 보여. 그러니까 나도 참 저런 거에 당해가지고 바보같이 투자했던 시절이 있었지. 저도 투자로 벌기도 하고 이러도 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영상을 하나 찍었고 걱정이 돼서 어차피 안 팔 거 아니까 그럼 꼭 보시더라도 안 팔 거 아니까 그래도 5일선이나 20일선 깨지면 파셔라. 오늘 깨졌어요. 그럼 손절하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넣고 내가 30% 박살났다. 그래도 1,500은 건지실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영상 찍게 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워렌 버핏의 사요소 전부 다 해당되는 주식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한 3가지만 해당돼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워렌 버핏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워렌 버핏은 이 4요소에다가 네. 기업의 DCF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하는 모델, 그러니까 지금 뭐 재무제표라든가 주당 순익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죠. PER 이런 단어들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워렌 버핏이 있는 회사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돈 투자하고 싶은 좋은 기업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기업이 없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랑 우리 주주총회 보시면 아니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만 휘두르면 되잖냐. 그래서 3번만 안타 치면 이기는 게 주식인데 왜 아니 안 좋은 공에 왜 휘둘러서 맨날 돈을 날려 바보들이야?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웃고 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남이사님 부동산 투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그 지역이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기가 좋은지 여러분이 판가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지역,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종목. 여러분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오피스텔이 여기가 살기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자취하시는 남성분들 여기가 단칸방 이 30년 된 빌라가 남자 둘이서 학교 앞에서 30만 원 주고 월세 내고 자취하기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이 내가 출퇴근하고 학교 가기 좋은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지 말지를 알 수 있으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월세 전월세로 살 집을 구하는 것과 투자로 살 집을 구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근데 아파트는 꽤 맞춘단 말이에요. 잘 몰라도 일반인들도. 야 여기 아파트 보니까 좀 올라왔어. 근데 여기 내가 보니까 살기가 좋아. 애 키우기가 좋아. 그럼 아파트는 보통 올라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여기 살기가 좋아. 여기 뭐 내가 일하기 좋아. 회사 운영하기 좋아. 근데 안 올라. 상가는 여기 장사하기 내가 좋아. 근데 나만 좋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틀려. 근데 아파트 빌라 정도는 웬만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걸 투자하고 여기 개발호재 뭐 유튜브만 치면 요즘 뭐 개발호재 맨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구청에 전화해 보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GTX-A 완공이 2030년 6월이라고 나왔는데 진짜 맞습니까? 하면 공무원분이 국가의 공무원분이 확인을 해줘요. 맞습니다. 2030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기 뭐 한 1, 2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공무원이 말해준다고. 여기는 이 사람은 국가의 자격이 있는 분이 말하고 신문기사 찾다 보면 우리 기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여기 야 30년 목표라고 근데 한 1, 2년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찾아주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회사의 말만 듣잖아. 이번에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조작감이 좋습니다. 고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보장하지? 공무원이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정직하고
능력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망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일반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유능한 뭔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얘는 주변 환경이 알아서 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직하기만 하면 되죠. 이상한 뭐 압류 걸려 있는 거 없다거나 무슨 뭐 저 땅하고 건물 주인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건물 땅은 서울시 건데 건물만 사람들 거라는 것만 이상하게 돼 있는 것만 없으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투명한 거예요. 근데 빌라만 가도 벌써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빌라가 조금 더 어려운 거고, 지식사무소도 진짜 어렵지. 지식사무소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네 번째, 가격이 싼지 비싼지 매력적인 가격인가. 여기서 보통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 많이 올라타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인 서울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얻어 걸려서 돈을 벌죠. 근데 조금 공부를 하면 아주 비싸진 않는 가격에 사겠죠. 지금 제가 맨날 말하는 경기도의 4억에서 7억대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 1시간 만에 가는 대학교라고 TV 광고가 나올 때, 야 이거 저기 네이버 앱으로 찍어보니까 자동차 시간만 1시간 20분이네. 그럼 기다리는 시간 10분, 내려서 집에 가는 10분 하면 2시간은 걸리겠네 라고 알잖아요. 그쵸. 근데 내년부터 우리가 여기 2차전지 광산을 몇 프로 증설할 거고 판매량이 20% 늘어날 겁니다. 이거 검증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아니 우리나라 주식 중에 아니 몇 조 원어치 수출했어요. 근데 제가 취소했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개별주가.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90% 정도는 저처럼 안정적으로 지수 투자 DCA로 가시고 5에서 10% 정도는 내가 재능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되나 한번 내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잃어도 되잖아요. 빵원이 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한 5년 해봤는데 내가 잘 안 된다. 그럼 재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이런 DCA 투자로 쭉 가시면 되고, 내가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은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맨날 유튜브만 보고 돈 버는 뭐 몇 배 버는 10배 버는 왜 뇌가 쩔어져가지고 연평균 수익률 7%, S&P 500 시장 수익률이 그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의 상위 10% 수익률인데 그거를 적다고, 10년에 2배가 적다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잃는 거고 펄어비스 같은 주식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식이 그 대신에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 예금 적금이나 지수 투자 있잖아요. 그 적립식 투자. 그거를 하면은 우상향하는 종목만 처음에 공부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달 몇십만 원씩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적금 같은 거 넣으면 3%, 3.5%는 보장이 되죠. 물가 상승률의 최소치. 그다음에 미국 S&P 500을 넣었으면 환율까지 계산했을 때 10년 동안 연평균 12%가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도 한 15년 동안 주가가 못 오른 경험이 있어요. 또 전략적 자산 배분해서 그 제도권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 그다음에 미국 주식 지수 S&P 500이나 QQQQ, SCHD 같은 그런 검증된 ETF 지수, 그다음에 뭐 한국 주식도 조금 뭐 한 5% 정도 반도체 위주로 아마 가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미국 달러 단기 채권 15%, 단기 채권 SGOV라고 6개월에서 3개월짜리 초단기 채인데, 이거는 주가 금리 변화에 상관없이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자를 4% 정도 줘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달러 자산인 거죠.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건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내집 마련 부동산 해가지고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그 다음에 달러 단기채, 그 다음 저는 중국 주식 한 5% 정도 추가, 이렇게 배분해 놓으면 지금 한국 부동산이 올랐어. 근데 뭐 삼성전자도 올랐어. 근데 미국 주식 왜 이렇게 빌빌대지? 근데 뭐 중국 주식은 10년 동안 안 올라. 중국 주식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도 넣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ETF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주식만큼 또 좋은 투자가 없다. 왜냐면 주식은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쵸.
부동산만 해도 내가 이거 공부한 다음에 산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뭐 또 이재명 대통령 세금 올린다고 세금 올리면 머리 아프면 뭐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미국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좀 쉽게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 잃지 않는 투자 욕심을 줄이고 야 7% 수익률이면 좋은 거야. 상위 10% 세계 10%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남이사님 7%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 바보 아니야?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10년에 2배? 그럼 내가 지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봤자 4천만 원 아니에요?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은 2억짜리가 4억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배, 20배, 100배짜리 투자하는 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답이 2개. 첫 번째 저축으로 5천 모으신 다음에 내 집 마련 하시고 하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률이 7%인데 15%로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2배로 늘리면 돼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7%짜리 수익률 투자 이 ETF 투자를 하고 계셨으면 50만 원을 아껴서 100만 원을 넣으면 15%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쵸? 투자금을 2배로 늘렸으니까.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2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수입을 늘리는 거, 두 번째 지출을 줄이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앵커님하고 우연히 여기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둘 다 저가 커피를 사왔는데 2,000원짜리 커피거든요. 제가 오늘 앵커님 보고서 칭찬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왜 네. 칭찬했죠 앵커님을? 싼 커피 마시는 저가 거예요. 커피 드신다고. 제가 네. 앵커님이 젊은 분이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보통 저도 그랬고 이 나이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단 말이에요. 더 욕심내면 폴바색 같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근데 그 커피는 5,000원이잖아요. 이건 2,000원, 1,500원 하잖아요. 이거를 드신다는 건 벌써 지출을 3분의 1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생활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되게 대체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아낀 돈 가지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뭐 성형수술 받고 남자들 시계 사고 자동차 사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주식 했다가 다 날려먹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내가 이 50만 원, 100만 원을 이 투자금으로 늘면 늘수록 내 미래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투자금을 늘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바까지 한다. 주말에 뭐 알바 하신다거나 예를 들면은 주말에 택배 같은 걸 하시든지 뭐든지 좋아요. 나이가 젊은 분이면 나 같으면 저 쿠팡 가서 하겠어. 쿠팡 가서 제가 주말에 일을 하면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노가다 한번 8만 원 받고서 일당 이 곰방이라고 매구소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지금 회사에 충성해야지. 여기서 내가 되게 좋은 거구나. 우리 회사는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편의점 같은 거 좋은 거 잡으시거나 뭐 쿠팡 같은 거 하셔가지고 월 수입 30만 원, 50만 원 더 벌면 그것도 투자금에 넣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개별주 투자 모르면 하지 말자. 부동산 투자 모르면 내가 살 집 아파트 하나나 해라. 빌라,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재개발 뚜껑, 그다음에 무슨 지방의 미분양난 아파트, 지방의 별장, 생활력 숙박시설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말자. 나홀로 아파트 모르면 하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